신규 상장주 A스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은 투기성이 매우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거나 참고만 하는 걸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스토리가 어떤 회사냐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인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킹덤을 만들어서 유명합니다. 킹덤 제작사죠.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신규주는 이런 업종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약 경쟁률이 131대 1,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600대 1. 신규 상장은 기관이 첫날에 무조건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차라리 뻥튀기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뻥튀기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유통 물량을 보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유통 물량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주가 끼어 있을 경우에, 구주주가 이 유통 물량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기관의 물량에 플러스가 되어서 이 구주주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구주주의 물량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보시면 이거 표를 잘못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보호예수 주식수가 430만 주,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500만 주인데 25%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사이트에서 공모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거 맞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500만 주 가량이 맞고 여기서 구주주의 물량이 314만 주 정도가 됩니다. 약 33%가 유통이 되고 거기에 공모주주 거의 150만 주를 플러스 시키면은 거의 53%의 물량이 이 46%를 제외한 모든 물량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주주의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물량이랑 이거의 공모가 14,300원을 계산해보면 시가총액이 약 1,3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것도 그렇게 뻥튀기가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플리토나 이베스트 이안스펙이나 최근에 뻥튀기만 되고선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신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낮아져서 이것도 뻥튀기가 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은 최근에 이 펌텍 코리아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계속 뻥튀기 돼서 시작을 해서 개인들의 뒤통수를 엄청나게 때리니까 이제부터 뻥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하거나 마이너스로 상장하는 게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높게 상장을 하면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좀 심한 것은 최근에 상장했던 게 정말 심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노랑풍선이었나?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해서 단 7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2배로 상장시켜가지고 단 5거래일, 7거래일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뻥튀기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뻥튀기가 안 되는 것은 그래도 반토막은 안 나거든요. 반토막은 안 나고 심해봤자 마이너스 10%, 20% 이것도 사실상 큰 수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 리스크는 적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규 상장주가 리스크가 적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뻥튀기주들보다 뻥튀기 안 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뻥튀기 되는 것들이 이 업종이 좋고 이 종목이 완전히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모 시장이 정말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한테 80% 물량을 배정시키고 공모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0%로 기관들 돈을 보호하려고 마이너스 10%까지 막아놓고선 그리고 위로는 2배까지 상승 가능하게 여기 극과 극 보이시죠? 마이너스 10%에서 100%까지 상장 가능합니다. 100%면 2배라는 것인데 극과 극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게 공모가에 상장하면 상장했지 아직까지도 신규주를 계속 하면서 2배 상장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탕 한 개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 뭐 조 단위도 있을 텐데 이게 2배까지 상장 가능한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투자 심리상으로 그 수천억짜리 종목이 한순간에 2배가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A 스토리를 보기 전에 그 전의 분위기들을 봐야겠죠. 오늘 상장한 플리토도 폭락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리토가 공모가 대비 21%가 뻥튀기 되었는데 장 시작 1분 전에는 21%가 아니고 3%였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제가 시초가에 매매를 한다고 녹화를 못했지만 정확한 수치가 3.8%인가 그랬는데 장 시작 1분 만에 개인들이 서로 체결되겠다고 그 3%에서 21%가 된 겁니다. 일반 종목으로 치면 3%에서 21%까지 그냥 1분 만에 급등을 해서 그 위에서 차익 물량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분 만에 너무 개인들이 서로 체결되려고 뭐 체결량은 그렇게 변함없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그냥 가격만 오른다 이러면은 무조건 따라 사면 안 되고 걸러야 됩니다. 플리토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당연히 수급은 보나 마나입니다. 이 기관들은 첫날에 판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날에 사는 종목을 정말 가끔씩 찾을 수 있는데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첫날에는 팔고 이 A 스토리 역시 첫날에 그냥 기관들이 다 팔겠죠. 신규 상장은 원래 기관들이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파는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주포들이 세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들의 물량을 흡수하고선 올려줄 세력 그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죠. 그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상장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그 주포의 그 세력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신규 상장을 매매하는 게 대박을 꿈꾸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주포가 세력이 들어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사는 것인데 거의 들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특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내가 세력이다. 내가 세력인데 이렇게 100% 개인들이 서로 사려고 해서 공모가 대비 2배, 70%, 80%막 이렇게 만든 종목들을 그 기관들의 물량을 이 가격이나 플러스 해주고 사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런 종목에서는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고 세력이 어떤 종목에는 좀 잘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선 하는 것이지 신규 상장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주포가 제대로 들어오던가 기관이 작정하고선 끝없이 사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신규 상장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스토리도 당연히 기관들의 물량이 나올 것이고 기관들의 물량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물량에 구주주 물량까지 300만 주가 넘습니다. 제가 구주주 물량을 꺼려한다고 했죠. 구주주 물량이 유통되는 것은 그것을 팔기 위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1300억짜리가 급등을 하기는 쉽지만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주포. 그래서 신규 상장 처음에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은 상장 직후에 바로 시작하고선 상승 VI가 걸렸을 때 플러스 10%가 지키면서 상승 VI가 걸렸을 때는 그때부터 뒤늦은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단타치기가 제일 적합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좋게 보려면 장 시작하고선 무너지지 않고선 5% 이상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주가가 마이너스 10% 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거를 확실히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플리토도 완전히 깨졌고 펌텍코리아 이것도 깨졌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이거 오늘 15%까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 길게 달고선 무너졌죠. 세틀뱅크도 이거는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좀 결과가 안 좋게 5만원을 지탱 못하고 이렇게 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밑꼬리 달린 양봉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흘러내리지 않고 반등해가지고 5만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5만원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신고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선 반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스토리도 저는 이거를 구경했다가 역시나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매수할 이유가 없고 기관들의 물량과 구주주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애초에 시초가에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 이거 정말 투기성이 강합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아무 종목이나 그냥 잡아가지고 업종 이런 거 비전 다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청약 넣어서 최대한 물량을 빨아먹고선 첫날에 팔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완전히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전부 기관 경쟁률이 1100대 1 이거 세틀뱅크도 1100대 1 플리토도 1100대 1 데모 엔지니어링도 1100대 1 윌링스 거의 1100대 1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이 신규 상장주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노다지라는 것을 아니까 서로 물량을 받아가지고 장 첫날에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 기관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 초반에 마이너스 10%를 시작하든 50%에 시작하든 무조건 팔고 봅니다. 기관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관들이 손해를 보면서 팔겠냐? 맞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첫 가격이 마이너스 10%이든 15%이든 100%이든 67%이든 어떤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기관은 무조건 팝니다. 그래서 A스토리는 구주주의 유통 물량이 많고 기관의 물량이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제대로 된 세력이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진짜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그 물량을 잡아먹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때 확인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와야지 그냥 함부로 장 초반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플리토나 이베스트 이안 스펙처럼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구주주 물량이 많이 유통되는 종목들은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매매를 안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호가창을 보는 거 자체가 재미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